3.25%가 최저 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출남자 대남입니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무조건 다 대출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낙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댓글로 많은 문의들을 남겨주셨는데 헷갈려 하시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처음 알아본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례보금자리론을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거기서 상품 소개를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런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포스터가 나와 있고요. 더 정확한 설명란이 있는데 이 포스터 하나로도 충분히 설명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지원 내용들이 아무리 좋다 한들 내가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그래서 이 대상 요건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의 대상 요건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택가격.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KB 시세 9억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KB 시세 18.75억인 롯데캐슬 엠파이어에 대해서 내가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18.75억은 KB 시세보다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럼 KB 시세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밑에 URL을 남겨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득 요건에 제한 없음. 이 부분도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먼저 소득 요건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너가 소득이 없어도 대출해 줄게 라는 게 아닙니다. 원래 보금자리론은 일정 소득 기준을 넘어가게 된다면 신청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만 이번에 조금 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너가 얼마를 벌건 대출해 줄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일반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내가 연봉 1억일 경우 연소득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연봉이 1억이든 10억이든 그냥 다 해줄 수 있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금 용도. 이 자금 용도 관련해서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반 생활안정자금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생활안정자금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최대 한도 2억까지 가능한 대출인데요.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해서 생활안정자금이 5억까지도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생활안정자금으론 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이 되면 그 용도에 관해서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자녀 학비를 대든 기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상환을 하든 말이죠.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 많아진 가계자금을 특례로 상환할 수 있게 나온 상품이구나 라고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총 3가지의 자금 용도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 두 번째는 기준주택에 대해서 담보대출 고금리를 상환하는 용도. 세 번째,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임차 반환 용도의 전세 퇴거 목적 용도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총 3가지의 경우예요. 말 그대로 KB 시세 9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그런 주택을 갖고 있는데 기존 담보대출의 금리가 높아서 대환, 흔히 갈아타기를 하거나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새로운 세입자 계약이 힘들어서 먼저 돌려줘야 될 경우, 이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특례보금자리론 받아서 사업자 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상환 이런 것들 가능할까요? 답은 아닌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주택수. 대상 요건 마지막 사항이죠. 주택이 없으신 분들, 무주택자 또는 1주택까지 가능합니다. 내가 다주택자라면 안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대상 요건을 보셨는데 본인이 다 해당이 된다면 그 다음 볼 내용이 지원 내용이겠죠. 네, 지원 내용 첫 번째,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입니다. 무조건 5억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LTV가 70인데 KB 시세 5억 집에 5억 대출이 다 나올까요? 아니죠. 3.5억의 대출 한도로 산정되는 겁니다. 그럼 이 최대 5억은 예를 들어서 시세 8억 아파트가 있는데 70% 적용하면 5.6억이잖아요. 그런데 5.6억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닌 5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LTV 70%, 생애 최초는 80%까지.
LTV라는 것은 시세에 대한 비율을 뜻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높아지죠. KB 시세에 대해서 수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70%라는 것은 KB 시세 4억 아파트에 대해서 70%인 2.8억을 대출해주는 거죠. 생애 최초는 내가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게 될 때 예외사항을 두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80%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DTI 60%. 그럼 무조건적으로 4억짜리 집에 대해서 2.8억을 대출해 줄까요? 이것은 지원 사업입니다. 공짜로 돈을 주는 게 아니죠.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사업이라 함은 이윤을 남겨야겠죠.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어디서 이윤을 남길까요? 네,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거죠. 예비차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대출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이 사람이 이자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진행을 하고 대출이 나가겠죠. 소득을 확인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기준을 DTI로 하는 거고 퍼센티지는 60%라는 건데 밑에 URL로 남겨두겠습니다. 나갈 대출까지 합산하여 60% 안에 들어오면 된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DSR 기준은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DSR과 DTI를 한 번에 다루기는 어렵지만 DSR 부분이 좀 더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DTI로 한다는 건 그래도 대출 대상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입니다. 주택가격에 따라 구분되죠. 주택가격이 6억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1억을 초과할 경우 둘 중 하나라도 적용이 되면 일반형 4.25에서 4.55%, 그리고 주택가격이 6억 미치고 소득도 1억 미치라면 둘 다 적용돼야지 우대형 4.15에서 4.45% 이렇게 총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대 금리 사항들 요건은 확인해 보시고 모든 것이 충족되기 어렵겠지만 충족이 된다면 3.25%가 최저 금리입니다. 우대 금리 항목 중에 아낌이라는 것은 전자약정 및 등기 시에 우대 금리를 적용해 준다는 거고요. 사회적 배려층은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혼 가구 기준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 또는 예정자 포함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절차는 온라인, 모바일 두 가지 다 가능하고요. 표로 제가 밑에 남겨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